울룡교육 인천교육청 생각디자인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코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보내드린 매뉴얼은 코치용 원본 매뉴얼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정 보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개요를 제가 지금부터 상세한 개요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개요 보시고, 그 다음에 주차별 내용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주차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전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보시면 먼저 개요에서 추진개요, 사업개요, 교육개요, 커리큘럼까지 있고, 이게 이제 차시 교육입니다. 이 차시가 1, 2차시인데 1, 2차시로 앞으로 13주, 지금 정확하게 13주 정도 되는데요. 13주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진행에 대한 전체상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각 차시로 1주차다 그러면 1주차로 비어있죠, 여기가. 예,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1차시에서 해야 될 것을 여기서 찾아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해놨냐면, 여러분이 각 학교별로 들어갈 때 수준별로 또 역량별로 진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같을 수, 걔가 하나 만들어주면 그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아예 여기 1, 2차시에다가 13주 들어갈 내용을 다 넣어놨어. 여기다가 데이터하고 모든 걸 다. 그래서 나머지 진도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어서 와요. 매주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초등, 중등, 고등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진도로 나가게 되겠죠. 또 초등 같은 경우는 고등에 3분의 1밖에 못할 수도 있죠. 네, 고등은 훨씬 더 많이 나갈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이따가 1주차를 만드는 방법도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1주차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전체적인 개요를 큰 그림을 다 봐야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그 추진 개요부터 볼게요. 펼치면서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만 뒤에다가 추가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화면 지금 안 돼서 지금 저기로만 쓰거든요. 이걸 꺼버릴게요. 그러면 이제 사업 명칭은 인천교육청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인데 학교 이름은 Thinking Design School이라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아예 이 TDS라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교육 내용은 바로 올용 교육이 그대로 100% 다 안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코치 양성 과정이 필요한데 인천은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요. 1학기는 우리가 진행하고 1, 2학기는 아마 우리가 할 거예요. 그리고 3학기부터는 이제 각 학교에 학교 단위별로 신청한 학교 단위로 교사들을 양성을 하게 돼요. 그 학교 교사들을. 그래야 지속성이 있거든. 우리가 가는 건 지속성이 없어요. 장학사 바뀌면 끝나버리고 뭐 등등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예 교사들을 길러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학교를 개발을 계속해 나가죠. 처음 하는 학교는 교사들이 못하죠. 처음 하는 학교는 우리가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고 결과를 보여주고 그쪽 교사 연수를 해요. 그래서 교사 연수를 통해서 그들이 훈련돼서 완전히 안착되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학교를 지원해서 또 빠져나오고 또 새로운 학교를 지원해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이 일반 학교로 일반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키는 일반 공교육, 일반 학교 전체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강사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업기간 1차는 이번 8월 말까지 이번 17주가 13주로 짧아진 이유가 1학기가 8월 30일까지 끝나니까 그 안에 차수를 계산해 봐서 지금 13주로 정리가 된 겁니다. 2학기 때는 좀 더 차수가 길어질 거고요. 2차 사업이 들어가고 3차 사업은 각 학교별 교사 연수로 자체 운영 형태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할 때요. 그럼 우리는 뭐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진짜 학교에 접목이 돼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못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 그리고 새로운 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5차원 교육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배움의 공동체 기억나죠? 지금 현재 거의 전 학교로 다 파급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들어가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배워서 해요. 5차원 교육도 전부 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학교 내에서. 배움의 공동체도 지금 교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국화시키는데 공교육 교사들이 배워서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때 그들이 아무리 해도 결과적으로는 위에서는 우리가 컨트롤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업 대상은 인천시 학교, 이번에는 초등 1개, 중등, 고등 6개 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기관, 시행기관, 시행부서, 시행담당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가 있고요. 사업계획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배경은 핵심만 정리해 볼게요. 이 올연 교육의 핵심 기술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이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래서 모델링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나서 교사 연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통계 보고 그리고 일반 확대 이렇게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적은 홈과 스쿨에서 검증해가지고 확산해서 미래교육 방향 제시. 물론 이 앞에 학교 내 효과 검증. 그 다음에 사업 목표는 일단 인천 관내 학교에 공급하고 전국 학교와 교육 현장에 보급하는 쪽으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크게 저희 본부에서 하는 우리 좀 본부에서 하는 일이죠. 코치 관리 업무, 계약, 코치 교육, 교치 관리, 학교 지원 업무. 학교 지원 업무는 이제 강연 업무가 있고 교사 연수가 있어요. 강연은 교사, 부모, 학생 포함해서 학생 강연 업무가 있는데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12개 학교를 강연을 마쳐야 됩니다. 한 주간에. 12개 학교 강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일정 잡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학생 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코치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사 연수는 이제 아예 교육청 공문에 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사 연수를 받고 싶은 학교는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연수비를 대주는 쪽까지 생각을 해서 진행이 돼요.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거 진행하는데 지금 10개 학교에 12개 학급에 한 교육청에서 되는 돈만 해도 한 4천? 예. 교사 연수비까지 하면 상당히 들어가는 경비를 지금 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 교육 업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행해서 강연하고 교육 13주간 2차 시, 그래서 사시당 2시간씩 해서 총 주중 4시간, 주중 학습 상담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관리 업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게 결과물을 검증해야 되니까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평가 도구,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할 때는요, 테스트는 과제물이겠죠. 과제물하고 과제 수행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과제평가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종합평가. 오늘 이따 아래서 나올 텐데 그래도 기능평가, 그 다음에 성적평가, 그 다음에 설문평가, 그리고 독해평가. 이렇게 4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그린연구소라고 연구소 평가라는 게 있어요. 기능평가 형태인데 인지평가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적평가는 비포, 애프터 형태 평가. 설문평가는 이제 우리가 설문지, 배포, 후평가. 이건 다면평가입니다. 설문지, 배포의 문적, 설문지, 설문, 문적, 설문, 이란 말은 엄마,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이렇게 다 평가해가지고 종합하는 되고, 독해평가는 우리 비문의 문제평가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만든 문해교육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비문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로 아예 평가를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죠. 그래서 아주 종합평가를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관리. 조직은 운영조직에서는 교육청 멤버, 교육청 책임자, 교육청 실무자, 원료 멤버, 지도교수, 원료 담당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강되기 전까지 계속 실무 운영조직 계속 돌고 있습니다. 운영조직이 지난주도 계속 모였고요. 또 주중에도 필요하면 수시로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개발하는 거라서 교육청에서 엄청 관여를 많이 해요. 심지어 이번에 강의하는 것도 학생들 강연하는 것도 다 꼼꼼히 다 적고 거기서 이거 바꾸자 이거 바꾸자. 지난번에 우리 그 질토 연수하듯이 그 정도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일 걱정스러운 게 코치 교육, 코치들이 수업하는 것도 개입이 돼요. 여러분 유튜브가 다 남잖아요. 지난번에는 강화 쪽에 그때 누가 강사가 질토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인천 전역에 걸쳐서 강사들이 투입된 거를 다 보고 체크업을 해. 그래서 그걸 교체 요청을 해. 강사 교체 요청.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에서 큰 돈 들여서 하는데 결과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난해 질토 연수가 진짜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지를 인지를 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계속 체크업하고 교육청에서 체크업해서 완전히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게요. 그 다음에 실무 조직은 지도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치 명단 이번에 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인턴 코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턴 코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반에 데리고 가서 훈련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분한테 학생 관리도 좀 맡길 수 있고, 그래서 다음 2학기 때 이제 이 인원 갖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학기에 원래 코치 넣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한 사람들은 추가로 넣어갖고 지금 교육을 좀 추가로 더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지금 다 남겨놓으니까 영상 가지고 공부하면서 2차 들어갈 준비를 좀 시켜야 다음에 2학기 때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또 본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서 인턴 코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턴 코치는 꼭 현장에 안 와도 돼요. 그날 수업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다 찍으니까 유튜브로 찍을 때 그때 그 유튜브를 뒤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작업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칭 조직인데 이건 안 해도 될 것 같아. 빼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운영 관리입니다. 코치 교육은 제가 하고요. 회의 운영 주 1회 정도 또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주 1회하고 격주 1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리, 이것들은 이제 운영 관리 안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업 관리, 진행 절차입니다. 코칭 전에는요, 크게 진행 관계자 미팅은 이건 저희 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학교장 미팅하고 계약서 등등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담당자 미팅하는 거, 진행 일정은 협의하는 거, 계약서 작성하는 거, 요거는 진행 관계자. 네. 코칭 중 강연의 운영이 있죠. 네, 강연에는 이번에 여러분들 뭐 굳이 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참여 대상 학생, 학부모, 교사 등으로 이제 하는데 학부모는 지금 참여하기 어려워요. 공문이 나갔는데 공문 그거 좀 올려놓으실래요? 영숙 실장님. 이게 공문입니다. 2000. 예, 여기 있는 게 이게 지금 밖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학교는 아예 전체 학생에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게 하더라고요. 이 강연회 해서 뽑은 다음에 내보낸 경우, 아니면 강연회 전에 그냥 전체 학생에게 보내놓고 이 강의 들을 사람 나와라 해서 강연회를 아예 들을 사람 여기서 뽑아버리는 그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농실장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다 나간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학생들이 신청을 해요. 학부모 학생이 함께 신청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다음에 강연 끝나면 한 번 더 이제 지원을 받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운영은 수업 전에 여러분이 이런 정보들을 좀 찾아내는데, 학생부 정보는 지금 어떻게 주기로 했죠? 학교에서 이 정보 주기로 했나요? 학생 생활 뭐 정보, 성적 정보 이런 거. 교사 설명할 때 네.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는 네. 저평가를 내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마치기 전까지는 정보들을 받아서 해야 되고, 학부모 면접은 학부모 화상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건 화상 면접은 아니고요. 영상 제공입니다. 영상을 제공하고 이번에는 컴퓨터를 안 씁니다. 네, 여기 좀 지워주십시오. 수업선. 네. 이번에 수업도 그 자경회의도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 네,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코칭 후 과정은 통계치 산출하는 거, 종강 발표회를 이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초대하고 초대에 따라서 발표를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종강 발표회는 추후에 종강이 다가올 때 그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개요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이니까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물으세요. 바로 여기서 바로 질문 즉답해서 바로 풀어나가도록. 질문이 네네. 교사 연수가 아니라 이 수업이 학생 대상이잖아요. 근데 2학기를 하고 어떻게 선생님들이 바로 그 내용을 학생에게 바로 가르치는지. 그러니까 이제 교사 연수가 2학기 때부터 들어가죠. 학교에서. 2학기 예. 교사 연수를 들어가면 내년에 이제 내년에 2학기까지는 우리가 하게 되죠. 현장학습에 관해서는 진행할 때, 진행할 때 우리가 여건이 되면 교사 연수가 같이 되는. 근데 그건 비현실적이에요. 그래도 그거 힘들다 그랬고 방학 때 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장 배워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내가 볼 때까지는 2학기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왜냐면 이게 연수가 우리 연수가 무슨 2박 3일, 3박 4일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교사 연수를 15주차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뭐 그런 건 방법이고 이제 우선은 교사 연수를 15주 정도로 나누어서 매 주별로 이렇게 해야지 교사들이 훈련이 되지. 그냥 3박 4일 모여서 훈련을 보이고 바로 적용 못해요. 그래서 2학기까지는 교사 연수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학교에 아마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뽑으면 자격이 무슨 인턴 코치요? 인턴 코치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육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 교육 과정을 어딘가에서 들었던 사람들. 그 기준은 어쨌든 최소 인지기술 일찜에 있죠. 일찜에든 우리 문일지십이든 했던 사람들이 돼야죠. 안 그러면 이제 기초 단계에 있다면 들어와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한 학기 동안 해도 되니까. 아무튼 수업이 다 현장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격에도 현장이잖아요. 네. 근데 인턴 코치는 현장에 안 와도 되는 거라서 어떤 역할을? 그냥 배우는 선에서 배우고 좀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현장에서 오는 게 제일 좋죠.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현장에 오는 게 가장 좋은 지금 구조인데. 인터넷 상황이 안 되면 어차피 영상 촬영도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쪽으로 가야 그럽시다. 그렇게 현장에 오는 쪽으로 방향을 잡시다 봅시다 그러면. 자, 그 다음. 그래서 교육 목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결과 입증이 이번에 첫 번째 목표예요. 훈련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서 현실적인 성적과 역량의 통합적 향상을 경험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현실적인 성적 부분이거든요. 이 성적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아주 쉽게 이 성적 향상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도입을 인지기술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훈련 역량은 당연히 이 자체 안에서 개발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지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띵킹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띵킹 디자인이면 자주 인지 인성에서 인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인지 쪽인데 우리가 인지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주와 인성이 같이 이 학습 관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 역량이라고 통합적으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 확대가 돼야 되겠죠. 교사 연수하고 공교육의 일반화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목표. 일단 학생 경험이죠. 성적과 역량이 통합적으로 향상되는 걸 경험하는 것과 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동기라든지 이런 걸로 가능한데 객관적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객관적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방향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 그림이 저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이 그림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는 거는 쉬운데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세계를 만드는 거 지금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저도 아주 지금 근 한 달째 고민하면서 이걸 다 지금 그림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과 일치시켜서 한 머릿속에서 공통의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교육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량 강화죠. 역량 강화는 독해 역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지기술 있죠? 인지기술에서 쓰는 이해사고 표현이에요. 이해사고 표현인데 첫째가 정보를 읽어내고 핵심 파악을 하고 설계하는 거.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걸 독해라고 그래요, 사실은. 우리 학교나 이런 데서는 독해 역량을 나눠서 문장 요소 순서, 문장 요약 기술, 문장 설계 기술. 이 세 개를 독해라고 이제 일반화시킨다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정보 설계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자체가 늘어나야 돼. 이거는 기술적인 거예요. 독해 역량은 기술적인 거고, 두 번째는 교과서 읽고 역사 지식이 늘고 과학 지식이 늘어나야 되죠. 이걸 정보 역량의 증진이라고 해요. 이거는 목차형 읽기 기술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배운 다음에 교과서 공부를 하고 수업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정보량이 실제로 늘어나서 성적에 영향을 미치고 학습 활동에 강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역량 강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역량 증진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핵심 적으세요. 핵심 정보 노트 를 증진. 네, 이 부분은 뭐냐면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이런 개념이 나오면 좀 체크해 뒀다가 이따가 설명할 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성적 향상에 아주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인데 여러분 그 교과서 공부할 때 교과서 안에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 속에는 핵심 정보가 있고 설명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후의 3요소 그럼 기후의 3요소는 문장으로 설명이 돼요. 기후란 이런 것이다. 기후는 습도, 그 다음에 온도, 바람이 있다. 습도란 무엇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요약해 놓으면 그냥 기후의 3요소 세 가지가 딱 나온다. 세 가지 의미. 요게 핵심 정보란 말이에요. 요거는 기억이 되고 나머지는 이해만 되면 되거든.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이 핵심 정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기억은 대부분 반복 활동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패턴과 반복인데 반복을 그러니까 패턴이 없는 반복은 10배 수고가 더 많아야 돼요. 패턴이 없는 반복. 자, 아빠, 엄마, 주소, 집 이거 기억하는 거는요. 패턴과 상관없거든요. 낱개 정보거든요. 근데 그건 오랫동안 반복해서 기억된 거죠. 근데 패턴화된 것들은 기억 효과가 10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정보 노트 쓰는 법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관리 방향은 자주 역량하고 인성 역량하고 그 다음에 역량 기술의 적용인데 자주 역량은 본 과정에 대한 가치를 증진을 시키는 것과 자율적 과제 수행 이게 이제 스스로 하는데 자율적 과제 이게 인지 과제죠 주로 인지 과제고 이건 이제 본 과정에 대한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말은 동기 강화 이런 걸 말하죠. 네, 동기 강화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 요소들을 이용해서 동기 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남은 이 13주 동안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자부심. 참여 자부심. 그럼 참여 자부심은 첫째는요. 교육청에서 10개 학급을 골라준 거죠. 자금을 지원해서 교육청에서 지원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10개 학급이 선발됐어. 학급이 선발됐죠. 그리고 또 강연에서 또 자원이 돼서 또 선발이 됐죠. 그리고 이제 올영 교육이 요거의 사례.
다양한 사례들이 엄청 많잖아요. 유튜브에. 예,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해주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토의도 하고 하는. 네. 그래서 이 자부심이 어디까지 가느냐? 모든 학습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일반 학습에 적용. 그래서 이제 적용 방법이 나올 겁니다. 우리 요점 정리 노트하고 핵심 정보 노트를 이용해 가지고 국영수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이 정보들을 여기다 기록하고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이 수업 시간에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너 국어 공부 어떻게 했니? 수학은 어떻게 했니? 그 가르치는 건 아니야, 우리는. 근데 국어 시간에 배운 핵심 정보 너 찾아냈니? 적었니? 그럼 그거 지금 이 반복 암기 형태로 했니? 이거를 우리가 두 찻이라고 했죠. 한 찻에 2시간씩이니까 두 번째 시간에 이걸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공부 잘할 수밖에 요 핵심 정보를 관리해가지고 반복 정보로 만들어내니까요. 그래서 일반 학습에 적용하고 여기에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영재학급 다니듯. 예.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가치를 아주 증폭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율적 과제 수행 강화를 해서 스스로 막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팀별로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성 역량 강화는 배려 존중 강화 있죠. 이건 또 이제 따로 제가 영상 자료를 여러분이 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여러분도 올용 교육의 학교 내 적용, 띵킹 디자인 스쿨을 운영하는 기술을 완전히 습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성적과 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동안은 수원시 같은 경우도 사실 하기는 했지만 지원 시스템이 없어요. 돈만 지원해주고 아무도 지원 안 해요. 학교도 그냥 이름만 걸고 뭐 해주고 이런 식이죠. 시청도 실제로 뭐 관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번 교육청,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교육청이 나서서 이렇게, 그죠? 예. 모든 시스템과 그 학습과 평가들을 같이 관리하는, 즉, 결과를 같이 내자는 쪽이에요. 교육청 담당자도 이거 결과를 내서 인천교육청을 전국에 띄우겠다는 목표가 들어있고, 우린 당연히 더불어 좋은 거죠. 예. 이걸 뭐라 그러죠? 내적 의도가 있어, 서로 간에. 예. 사실 공교육에서 이렇게 관리 안 해줍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 존중을 강화시켜서 학생들 간에 인성 코칭을 시도할 텐데 인성 코칭 할 때 여러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거 하나 할 때마다 전부 영상을 여러분들이 제공할 거예요. 그럼 이걸 듣고 실제로 적용하고 이런 방식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기술의 적용이 교과, 학습, 일상생활. 그러니까 인지기술의 일반 교육과의 적용은 아까 요점 노트라든지 핵심 노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용해서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관리 방향입니다. 교과 적용 방향은 핵심 정보 기억 코칭, 강의 요점 정리 코칭. 그래서 각 교과 핵심 정보를 기록해서 기억하고 교사의 강의 내용 요점 정리하고 교사 교재입니다. 교재 읽기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네. 그럼 이건 강의 요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정보 요점. 정보 요점 정리 코칭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교육 방향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코칭 내용입니다. 코칭 내용은 크게 여기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주교육은 자주경영. 자주경영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자주경영 우리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커리큘럼이. 이쪽이 1차시예요. 여기가 1차시 2시간, 여기가 2차시 2시간이거든요. 이쪽이 작용 코칭으로 아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용 코칭을 할 때 이 시간에 바로 이런 요소들을 세팅을 해 나가는 거죠. 작용 코칭하는 영상도 있으니까 보면서
이 작업을 해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자기형 코칭에서는 팀의 미션이나 팀의 조직이나 팀의 회의, 미션 전략 이런 거를 같이 의논해서 만들어가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가 큰 그림 그려주는 데는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안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큰 그림 그리고 이제 하위에 있다가 내려가면 차시별로 할 때 그때 이제 이거는 어디서 영상을 봐라. 영상이 없다면 제가 직접 해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올영 교육을 배우신 분들 중에 가장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10주차 이상의 과정을 진행하는 커리큘럼과 그에 대한 세부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이 교육,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수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수업 어떻게 하냐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래서 아마 이번 액션이 가장 정밀하고 정교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교육의 두 번째는 동기 강화죠. 자주 경영 시간에 학습 성공 사례, 우리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튜브 보여주고, 자, 봤니? 어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각자 보고 오게 하든지, 그래서 서로 어떤이라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방식, 아니면 한 사람이 연구 발표를 해가지고, 학생이 연구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영 교육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지는지 서로 경험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도전 전략이죠. 개인 목표, 공동 목표. 예를 들어서 개인 목표가 나 현재 성적이 얼마 정도인데 어느 정도 올려보겠다. 그 다음에 학습 발표. 나는 어느 정도 발표를 해보겠다. 나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놀라게 해보겠다. 종합 발표를 이렇게 해보겠다 하는 이런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방식. 동기관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인지교육은 크게 정보 이해, 정보 정리, 발표. 이게 이해, 사고,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넣습니다. 첫 번째, 정보 이해는 핵심 파악. 핵심 파악은 우리 1팀 했죠? 1팀에서 문장 요소하고 문장 요약입니다. 요약으로 바꿀게요. 문장 요약을 통해서 핵심 파악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장 설계, 문장 구성, 설계 여기까지 포함해서 핵심 파악 코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문 설계 코칭은 뭐냐면 아니다 잠깐만요. 설계를 이번에 들어갈 때 아주 세부적인 우리 지금 설계 있죠. 그 세부적인 설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들은 좀 해도 되는데 저학년들은 굳이 세부적인 설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코치들에게 자율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상에 나와 있는 인지일지매처럼 아주 세부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보니까 거칠게 구성 정도로 갈 거냐 이렇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부 설계 안 들어가도 얘들 성적에 이쪽이 영향은 덜 미쳐요. 이거는. 네, 거칠게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세부 설계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과제를 줄 때 설계 쪽을 약하게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식 정보 설계 코칭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 강화되는 거는요, 이 부분이에요. 요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게 정보 기억 코칭입니다. 핵심 학교 성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입니다. 물론 이것도 요점 정리도 그러겠죠. 이따가 이제 노트 포맷을 여러분들 다 드릴 겁니다. 그거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표를 꼭 넣을 겁니다. 발표를 넣어서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발표를 하는 거 있죠. 영상 찍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영상이 우리 쪽에서 분석 모방하는 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훈련해서 영상 발표 코칭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 코칭입니다. 인성교육 코칭은 따로 코칭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 시작할 때만 한번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 형태죠. 네, 이 코칭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시면, 인성영역 개발하기 워크샵 매뉴얼이거든요. 처음에 이거 한번 진행하는 것만, 이것도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보고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내용을 평상시에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코칭이겠죠. 네. 내용. 수강 과제는 일단 요점 노트 과제로 진행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 이번엔 컴퓨터를 안 씁니다. 학교에서. 컴퓨터를 안 쓰기 때문에 집에 가서 과제할 때만 컴퓨터를 쓰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점 노트, 다 노트를 쓰게 돼요. 약 20명 조누기 때문에 노트를 써가지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약에 국어 시간에 요점 노트를 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리했어. 그러면 그걸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이미지를 그냥 우리 카페 과제실에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현재 아이가 국영수사가 수업 중에 또는 학원 수업 중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이 과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인지과제는 이제 정보 설계 과제, 핵심 파악이죠. 예, 핵심 파악 과제들을 전부 수행을 하고, 이건 1팀의 과제 수행하는 거 아시죠? 먼저 매핑 과제 풀고 영상으로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영상을 촬영해서 제출하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핵심 설계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노트. 네, 수업 중에 발견한 핵심 정보를 노트에 기록해서 이걸로 성적 향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강과제, 인지과제 두 개 정리했습니다. 관리 지침은 최대한 그 과제관리 도표를 저희가 줄 겁니다. 거기에 넣어서 관리는 이따가 아래에서 평가는 더 나갈 겁니다. 코칭 평가, 네, 아까 말했던 4가지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커리큘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차 시는 월요일 날 하고, 예를 들어서 2차 시는 뭐 수요일 날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차 시 할 때는 주로 정보 공유 시간이 있고요. 2차 시는 정보 독해 코칭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파악과 설계, 핵심 파악과 설계 독해 코칭이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과제를 집에서 하잖아요. 과제를 집에서 하고 오면은 카페에다가 과제를 제출할 거고, 그 과제를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발표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해주고, 이렇게 해서 독해 기술을 여기서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뭐 영상 보면 다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주면 되겠죠. 이 시간이 네. 1차시 30분씩인 거죠? 1차, 이게 1차, 여기서 1차시라는 말이 이게 도표가 안 돼서 그냥 1차 시에 그냥 정보 공유는 30분. 1차시 옆에 인지코칭 60분이라고 하셔서. 예, 이게 인지 코칭 60분. 2시간이나요? 예, 2시간이 합해서. 총 3시간. 총, 아, 소리. 아, 그러네. 2시간이죠, 2시간. 아, 맞네. 여기가 30분이죠? 실제 초등학생은 1시간에 40분. 그러죠. 네, 그 시간 관리는 여기 좀 조정을 하십시오. 네, 이게 2시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업 중심으로 하나 없어요? 네? 안 나오면 수업 중심으로 하나 없어요?
상황이 있을 건 없어요. 실제 수업을 시작하는 45명으로 있잖아요. 자, 다시 고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지 코칭 두 이렇게 합쳐서 60분. 이거 시간은 여러분이 알아 조정하면 돼요. 이건 그냥 대충 방향을 잡아놓은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정보 독해하고, 그러니까 정보 독해가 30분인 이유는요. 여기서 여러분이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영상을 보고 해오잖아요. 플립러닝이에요. 해오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첫째는 점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려운 게 있었는지 봐가지고 어려운 거 하나씩 발표해보고 또 고쳐주고, 그 다음에 다음 어떻게 할 건지 방향 잡아주고, 또 뒤에 보면 과제 코칭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이 잘 조율하시면 이 뒤에 30분이 사실은 저희도 해보면 뒤에 30분 거의 안 써요. 과제 마지막 시간에 과제만 내주고 끝나니까 이 시간들은 잘 배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그냥 과제를 한 10분 정도만 해준다든지 여기를 현실적으로 10분 정도 하고 여기를 40분 여기를 40분 정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 현실적이 되겠죠. 40분 여기는 30분이겠죠. 여기도 40분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정보 독해 코칭이 실제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해온 거를 체크해 주는. 예, 그렇죠. 이제 해온 걸. 과제 코칭하고는 어떻게 과제는 저기에요. 이제 끝날 때 다음 과제 뭐 해야 됩니다라고 안내해 주는 거. 과제 안내해 주는 거죠. 여기 코칭이라는 말을 쓰면 과제 안내라고 그럴까요? 차라리. 예, 그렇게요. 코칭이라니까 더. 여기도 과제 안내라고 할게요. 회원과제 평가하는 거는 인지 코칭 때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응? 어떤 거요? 인지 코칭 때 회원 과제를 가져오는. 예, 그렇죠. 예, 이제 이 과제는 여기서 같이 보면서 지난 시간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거죠. 회원 과제를 10분에.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이것은 이제 여기서 또 과제가 여기서 나가요. 이 부분에서 나가는데 마지막 정리를 다시 해주는 거지. 예.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뭐냐면 교재 설계 코칭인데 이게 뭐냐면 교과서 지문 있잖아요. 교과서 지문을 골라가지고 그 지문을 그 자리에서 이제 이만큼을 읽고 그걸 가지고 우리 목차형 읽기 방식 있죠. 목차에 나오는 내용,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의 정치 문화의 특징 그러면 내용에서 이 제목만 보고 이 아래 내용에서 뭘 읽어야 될지, 뭘 찾아내야 될지를 미리 생각하는 거, 질문하는 거 있죠. 그리고 질문에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핵심을 짜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는 이런 읽기 방식. 그래가지고는 설계는 우리 그 홈페이지 설계처럼 자세히 하지 않고 그냥 크게 제목이 있고 밑에 하이에 핵심 내용, 지문에서 4개 핵심 찾았으면 핵심 적고 그 핵심 뒤에다가 땡땡 찍고 설명 적고 뭐 이 정도 방식 있죠. 이게 교재 설계 코칭이 학생 교재. 학생 교재, 교과서. 자기가 쓰는 교재 갖고 하자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뭐 지문이야 뭘로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그 지문은 뭐 골라줘도 되고 왜냐면 선생님 미리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면 아예 지문을 골라서 주고 가면 되죠. 그냥 그 대상들이 모두 공부하는 과목이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서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1학년부터 3학년 섞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학년별 지금 섞여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은 지금 한 학년이죠. 예. 수업에서는 공통을 쓰고 본인이 하는 거는 해오게 뭐 그렇게도 되고요. 예. 그 공통 영역이 이미 학생 교재 안에 탑재가 돼 있어야지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교재 안에다가. 네, 지금 어차피 중학생하고 고등학교 교재가 그 회사는 다르지만 그게 이제 단원이 조금 차이가 있고 배우는 내용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문을 교과 지문을 넣는 게 훈련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희 그 코치들이 미리 같이 공부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은 코치가 그 학생들하고 해야 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부하는 건가요? 만약에 후자라면 학생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정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중상하게 되니까. 지금 근데 교재가 네. 교육청에서 정보도태랑 교재 설계가 들어가기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넣긴 했는데 조율은 여러분이 진도를 아까 내가 이거 진도 자체를 여러분 지금 이거 따라가면 어려워요. 단지 지금 현재 형태만 잡아놓은 거예요. 아직 우리는 첫째 날 교재 정보 핵심 파악도 아직 안 됐는데 교재 설계를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아래 다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 순서적인 문제 그냥 안 넣으려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는 넣어놓는데 이것이 1주차용이다, 2주차용이다 이렇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냥 주제별로 예, 그냥 넣어놓으면 그 진도는 여러분이 오늘은 이만큼 하고 내일은 이만큼 하고 모든 선생님이 각각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초등학교 교재, 중학교 교재 따로 다 만들어서 내용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러니까 문장 구성하고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이라는 이 교재를 나가고 그 중간에 우리가 학생들의 교재를 뭐 파트를 한다든지 그거 한다든지 해서 그럼 교재 구성 자체에 지문을 그럼 각 코치가 프린트 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그럴 수도 있죠. 학생들이 자기가 나는 수학을 하고 싶다, 나는 국어를 하고 싶다, 정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경우는 일일이 일일이 다 다 가봐야 그 돼서 학생들이 자기가 준비한 걸 발표하는 거지. 우리가 그 교재를 선생님들이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번 교재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표준화가 좀 만약에 뭐 수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완전 수학 이 정보 내가 근사가 없다고 그러면 안 보여요. 인식이 살짝 선생님이 뭐 하시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통 영역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숙제하고 가야 되는 거 답을 학생들의 답을 그럼 답이 20명이면 그 20명들이 하나의 교재로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그냥 하나의 표준화된 답을 향해서 그게 정답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이 자기 수준과 자기가 정한 그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체화하도록 하는 것인지. 그럼 학생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다 플립 러닝이기 때문에 예.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이번 주에 지문을 하나 주고 교과서 사회 지문에 어디를 읽고 우리 지문 설계 방식으로 해와라. 그러면 집에서 해오겠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검토를 같이 해주겠죠. 그럼 검토할 때 지금 현재 정보 독해는 우리가 영상이 다 있어가지고 내가 과제 풀고 영상 보고 맞춰볼 수가 있는데 이 지문 교재 설계 쪽은 영상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코치하고 학생이 이게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예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이거는 그 설계가 아니고 지문 제목이 하나 있고 지문이 하나 있어. 그럼 제목이 있고 이 지문 안에서 핵심 정보 찾아내서 적고 그 핵심에 대한 설명 적고 이 정도거든. 예. 아까 제가 들으면서 국영수 사과를 핵심 노트로 정리하도록 하게 하고 그거를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러면 국영수 사과를 어쨌든 학생들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 교재 설계 코칭은요 이 시간대에 하는 거는 예, 여기서는 모델만 연습하는 거고 학생이 실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국어 수업 이렇게 할 때는 이쪽이에요. 여기 2차 시에 정보 정리 코칭 있죠. 예, 이쪽에서는 뭘 관리하느냐 지난 주간에 너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어떻게 핵심 정보를 만들었니 노트 요점 정리는 어떻게 했니 이 시간에 이제 관리가 들어요. 이쪽에. 그리고 여기는 말 그대로 기술 코칭 이쪽은.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정보 하나 주고 그걸 가지고 서로 같이 해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델이니까 모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대해서 만들어 놓고 쓰던가. 근데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걸 하면은 해요. 근데 학년별로 또 다르잖아. 그걸 다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각자 맡은 학년의 교과서 중에서 그냥 지문을 학생들이 현재 그쪽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또 있잖아요. 교과서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성적 향상이면요 가장 결정이 뭐냐면 지문을 읽고 묵직하게 구성한 다음에 바로 그 구성만 보고 문제 바로 풀면 거의 문제 맞추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연습이 돼야. 아니면 이런 방식도 괜찮아요. 저기 영숙 실장님 그 비문에 그 지난번에 문제집 있었죠. 문해센터 국가문해센터 그 주소 알아요? 네. 그 주소 좀 그거 보여줄 테니까 거기에 가면
아예 비문의 쪽에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 데이터 지문을 그냥 그걸 써버리면 돼요. 그럼 거기에 밑에 문제까지 나와. 지문이 있고 문제까지 나와. 그럼 그거 그대로 써버리면 문제 풀이까지 다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번에 평가에서도 쓰고 교육에서도 쓰면 공통으로 우리가 다 쓸 수 있어요. 학년별로 다 돼 있어 또 그게. 예, 그거 일단 쓰는 거 할게요. 자, 그 다음 어디까지 하다 어디까지 왔죠? 자, 커리큘럼 설명하다 갔나요? 뭐 하다 이리왔죠? 예, 정보 독해 코칭, 그 다음에 교재 설계 코칭이 지금 우리 비문의 자료를 이용해서 설계하는 거, 기술 훈련, 그 다음에 가족 코칭, 그 다음에 작용 코칭은 우리 이따가 작용 코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정리는 핵심 정보 노트, 그 다음에 요점 정보 노트, 요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이나 발표 훈련, 이거는 이제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예, 또 영상을 찍어온 것들 같이 검토하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시간에 이제 12주차에는 발표의 준비를 12주차에 좀 하고 13주차는 아예 발표회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대한 것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1시간 정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차시 운영, 이게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차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이 차시 운영을 가지고 여러분이 1주차 매뉴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맞춰서 이제 공통 매뉴얼을 어느 정도 공통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1주차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차시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요소들 핵심 설계하는 거, 인지노트 하는 거, 영상 발표하는 거, 정보 공유, 작용회의, 인지인성, 교재 요게 지금 전체 이번에 할 거. 이번 13주 동안에 진행할 전체거든요. 이거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지금 모르면 안 되죠. 이거 하는 방법을 이번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영상을 보든 어떻게든 이거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또 그리고 여러분의 코칭 역량의 핵심이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성적과 그 다음에 역량을 동시 강화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